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떡국을 먹는 날 우리 오남매는 떡국이 미끄러지듯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주인 아저씨는 방금 태어난 우리를 바라보며 올해는 좋은 일이 더 많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런 주인 아저씨를 보면서 엄마도 기운 빠진 꼬리를 흔들며 우리 오남매의 몸을 연신 핥아주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 아줌마의 기와집 마루 밑에서 태어난 우리 오남매의 이름은 후아, 아우라웅크, 수아와우, 누아우아누, 하우아입니다. 사람들은 바둑이, 덕구, 멍구 그렇게 멋없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부르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가 얼굴을 핥아주시며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죠. 엄마가 지어주신 나의 이름은 아우라웅크입니다. 아주 이쁘다는 뜻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엄마 젖을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 아저씨 신발에 들어가 낮잠을 자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 신발에서는 늘 부드럽고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전 그런 게 아빠 냄새가 아닐까 상상해 보곤 했어요. 신발 속에서 자고 있으면 우리 아저씨가 나를 안아 엄마 품에 넣어주시며 이놈아 하며 웃어주셨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고 신발 속에서 자고 있는데 아저씨 아들이 신발을 신으려다가 미처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오른쪽 뒷다리를 밟아버렸어요. 와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고 난 너무 아파 기절을 했어요. 눈을 떴을 때 주인 아저씨가 나를 보며 다행이네, 살았네 라고 말씀하시며 기특하고 불쌍하다고 예뻐해 주셨어요. 나는 아저씨가 기뻐해 주시니 부러진 다리는 아프지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후로 나는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주인 아저씨는 나에게 평생 들어보는 세련된 영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내 이름은 멍구가 아니라 쏘리가 되었어요. 나는 다리를 절게 되어 빨리 달릴 수는 없게 되었지만 오랫동안 엄마와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아무도 다리 저는 강아지를 데려다 키우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관심과 귀여움을 받는지 잘 알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꽥 하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면 그곳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나를 봐줬어요. 재수가 없는 날에는 못된 사람을 만나 물벼락을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내어주며 건강해라 라며 나를 걱정해주죠.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아저씨와 아줌마가 외출한 사이에 아저씨의 아들이 친구들과 같이 나타났어요. 한결같이 불량스러운 얼굴을 하고 마당을 기웃기웃하다가 엄마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주 기분 나쁘게 키득거렸어요. 엄마는 불안한 표정을 짓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우라웅크 달려! 멀리 가서 이곳에 돌아오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목소리가 너무 심각하게 들려서 이번엔 꼭 엄마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 대문 틈으로 빠져나와 동네 끝까지 달려 온종일 산과 들을 쏘다녔지요. 날이 어두워지고 배가 고프니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엄마의 목소리와 얼굴이 떠올라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집 주변만 서성거렸어요. 큰 소리로 엄마를 불러보았지만 엄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동네 뒤 냇가에서 엄마의 목줄을 발견했어요. 엄마는 이런데 목줄을 벗어놓고 어디로 간 것일까요? 나는 엄마의 말대로 다시는 기와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주인 아저씨의 손길이 그립고 아줌마께서 주시는 밥도 먹고 싶었지만 엄마가 없는 기와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를 벗어나 옆 동네, 그 옆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이 신났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마음씨 좋아 보이는 아줌마 앞에서 기절쇼를 해서라도 밥을 얻어먹었고요. 세상은 넓고 재미있는 것이 가득하고 나와 같은 친구들을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하며 기와집과 엄마의 기억을 잊어갔어요. 어느 날 처음 가본 마을에서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을 맨 다리 저는 아이를 봤어요. 처음엔 아이는 나를 보고 무서워서 돌멩이를 던지며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쳤어요. 나는 다리를 절면서도 큰 가방을 메야 하는 아이가 측은해서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난 후에 집에 가는 길을 같이 걷고 아침에 그 아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학교 가는 길을 같이 걸었어요. 그러다 우리는 과자를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고 언젠가부터는 그 아이 집 마당에서 함께 노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 아이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내 밥을 챙겨주고 대문 옆에 번듯한 집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 아이는 나에게 특별했어요. 먹을 것이 생기면 다른 아이들처럼 자기가 먼저 다 먹고 나머지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꼭 미리 내 몫으로 미리 떼어주고 때론 자기 것마저 나에게 내어주었지요. 난 그 아이와 같이 산과 들을 쏘다니며 놀았습니다. 아이가 나를 쓰다듬어주면 엄마와 같이 살 때처럼 따뜻했고 나른해졌어요. 난 최대한 오래 이 집에서 살면서 이 집 사람들에게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학교에 다녀오면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 나에게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하였는지 앉아, 기다려, 먹어, 일어나, 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 때도 안 했던 유치한 것을 하려니 시시했지만 그냥 아이가 좋아하니 잘 따라주었지요. 그 중에서 가장 짜증나는 것은 기다려였어요. 왜 만난 것을 주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맛있는 것은 지금 바로 먹고 싶지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아요. 처음엔 아이가 나에게 왜 이따위 것을 시키는지 이유를 몰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걸요. 아이는 나를 지배하려고 안달복달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집 주인은 아니지만 내 주인은 나예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이 아이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되기는 싫어요. 다시 뜨거운 여름이 왔습니다. 더위 때문에 머리가 뱅뱅 돌고 속이 메스꺼워 그늘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이네 식구들은 어디를 가려는 것인지 새벽부터 일어나 진보다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부산을 떨고 있었지요. 아이가 나를 가리키며 순돌이도 같이 가는 거지? 라고 자기 부모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몇 번이나 내 이름은 아우라웅크라고 알려줬지만 아이는 계속 나를 순돌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아이네 식구들이 떠날 때 맛있는 밥이나 많이 두고 가길 바라며 그늘에 늘어져 있었지요. 아이는 나를 데려갈 수 없다는 부모의 대답을 듣고 울상이 되어서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 사이에 주인병이 극도로 심해진 아이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내가 도망가면 어쩌냐며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부모는 우는 아이를 달랬지만 고집이 센 아이는 울음을 그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아이 아버지가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목줄로 묶어놓고 가자고 하니까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러면 괜찮다고 합니다. 나는 목줄로 묶어놓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더위가 싹 사라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줄에 묶여서 사는 애들을 봤는데 한 번 묶이면 견생은 끝이에요. 아무데도 혼자 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아이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싫지만 난 다시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잊고 있었던 엄마의 말이 내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우랑쿠, 달려. 멀리 가서 이곳에 돌아오지 마.